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우로그입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릴 영상은 지금까지 늘 찍던 브이로그와는 달리 05년생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특히 1차 붙은 친구들에게는 정말 필수적인 그런 영상이죠. 바로 제가 학원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고 고려대 간 비결, 그 중에서도 고려대 면접 특집입니다. 저는 이 계열적합 면접을 받고 학업 우수형 면접도 이와 같은 방식이기 때문에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당연히 기출문제를 찾는 것이겠죠. 고려대학교 인재발굴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입학자료실에 기출문제가 있습니다. 2018학년도 기출부터 사용해야 하는 이유는 그 전의 기출은 지금과는 면접 방식이 많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현행학습 영역평가에서는 자신이 응시하는 영역만 분할해 두는 것이 나중에도 편합니다. 왜냐하면 자연계열과 인문계열 모두 한 번에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2022학년도 기출만 예시 답안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오른쪽에 적혀있는 것과 같이 문제 풀기 전에 답을 스포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출문제 유형은 거의 매년 비슷합니다. 보통 과학을 기반으로 하고 이 사회 지문이 나오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23학년도 기출만큼은 예외이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의 답을 찾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공통으로 연상되는 개념, 수학 또는 과학 현상에서 찾는 개념, 사회 현상에서 찾는 개념, 그리고 개념과의 차이점, 이런 식으로 간단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에 맞춰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계열적합은 7분, 학업 우수형은 6분이라는 시간을 꽉 채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면접은 10일 안에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으니 이걸 보면서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논리적 발표를 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처음에는 각각의 제시문이 무슨 내용인지 요약해 보는 것입니다. 먼저 이 예시를 들어보면 이 제시문 가의 경우 운동량 보존 법칙을 설명하고 있고, 나는 산화환원 반응, 다는 결합 법칙과 교환 법칙, 그리고 라는 세포 호흡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때 각각은 운동량의 교환, 전자의 교환, 항을 교환, 물질을 교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공통적으로 연상되는 개념이 교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교환이라는 주제를 잡은 후에는 최대한 논리적으로, 특히 두 갈씩으로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논리적으로 말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할 말을 모두 글로 써보는 것도 좋습니다. 오른쪽과 같이 두 갈씩에 유의하며 글로 써본 후에는 시간에 맞추며 따라 읽는 연습을 해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논리적 발표는 익숙해질 것이고, 이럴 경우 앞 페이지에 요약문만 글로 쓰고 나머지는 온전히 말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초반에 잘 안 되더라도 이러한 준비 과정을 반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유튜브 링크를 달아드릴 테니 그런 영상들도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중요한 것은 면접 시간은 남을 수 있으니 거의 무조건 남기 때문에 반드시 자기소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려대학교의 경우 자기소개서를 별도로 받지 않고 있지만 다른 대학들은 거의 대부분, 거의 한양대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다른 대학 자기소개서에서 핵심 구절만 뽑아도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진짜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 기출 분석입니다. 저는 5년치 기출문제를 풀면서 쓰였던 개념과 사례들을 철저히 분석하고 오른쪽과 같이 표로 제작하였는데요. 예를 들어 앞에서 보았던 문제는 키워드는 교환이었고 순환이라는 개념과 구별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관련된 수학적 개념은 교환 법칙이 있고 과학적 법칙은 운동량 보존, 산화하는 열적 평형, 그리고 사회 현상으로도 물물 교환이나 세금과 복지 혜택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것도 어려울 것 없이 그냥 제시문의 내용을 정리하고 예시 답안이 있을 경우에 추가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예시를 더 추가한다면 이와 같은 표를 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5년치 문제가 매우 많기 때문에 이러한 표를 쓰는 것을 반복하다 보면 여러 번 나오는 키워드도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정말 좋은 것은 면접 당일날 아침에 각각 개념과 관련된 수학적, 과학적, 사회적 이런 사례를 더욱 떠올리며 뇌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면접 보기 2시간 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무한이라는 개념이 주제로 나온 적 없다는 것을 발견했고 만약 무한이 나온다면 이 소수의 개수를 예시로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본 면접의 기출 문제를 한번 풀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제시문 가, 즉 별 해는 밤을 보고 떠오르는 수학적 개념을 설명하는 것인데요. 최근 5년간 이런 문학과 수학의 조합은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은 당황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앞에서 주제를 미리 파악해 두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빠르게 풀 수 있었는데요. 제가 생각한 답은 1과 자기 자신 외에 약수를 가지지 않는 호수입니다. 왜냐하면 이 가을로 가득 차 있다. 가을 속의 별들 이러한 말들을 알 수 있는 것은 가을은 자연수이고 별은 1과 자기 자신 외에 약수를 가지지 않는 호수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별들 다 해일 듯하다. 이것은 2, 3, 5, 7과 같이 이 숫자들을 하나씩 셀 수 있다는 의미이고 별을 다 헤아리지 못한다는 것은 이러한 호수가 무한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별 하나의 추석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같이 별 하나에 여러 가지가 대응된다는 것은 이러한 호수는 RFA 암호에 사용되는 등 활용 범위가 넓기 때문에 이를 찾기 위한 공식이 개발 중이고 앞으로도 가장 큰 호수를 찾기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을 모두 설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번 문제는 이 별 하는 밤과 곱의 법칙을 이용하여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것인데요. 1번 문제에서 이 호수라는 것을 얻었기 때문에 이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은 특정 수를 소인수 분해한 후에 그 약수의 개수를 구한다와 같이 설명하면 곱의 법칙과 소인수 분해라는 두 가지 요소를 모두 담게 됩니다. 그리고 3번 문제는 별 해는 밤과 이항기체의 연관성을 찾고 핵분열과의 차이점을 찾는 것인데요. 제가 생각한 답은 특정 범위에서 존재하는 호수의 개수는 특정 부피를 가진 이항기체의 분자의 개수와 같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공통점으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핵분열은 반응 속도에 따라 반응하는 분자의 수가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특정 범위에서의 호수의 개수와는 다르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간이 어느 정도 남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 두었던 자기소개를 진행하였습니다. 면접은 이와 같이 진행하시면 되고 제가 면접을 본 입장으로서 유의사항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입실할 때 수험표에 가번호를 부여받게 되는데 이것은 면접 순서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니 자신이 일찍 끝날 것이다, 늦게 끝날 것이다 이것을 미리 확정지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날로그 시계를 포함한 모든 전자기기를 철저하게 제출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만약 새로운 가방이나 새로운 옷을 챙겨가는 경우는 잘 점검해야 되고 그냥 아예 시계를 안 차고 가는 것이 더 마음 편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기실에서는 길면 3시간 정도를 기다려야 되니까 전자기기 외에 공부할 걸 무조건 챙겨가야 되는데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표를 인쇄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문제풀이실에 도착하면 문제 연습장이 있고 타이머는 맨 앞에 있으니 문제를 일단 푼 다음에 면접실로 이동하는 동안에도 시간이 있으니 말할 내용을 머릿속으로 더 정리해두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추가로 할 말을 미리 준비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준비한 면접 대비 방법은 이렇게 마치겠고 내년에 고려대학교에서 다들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지후로그였습니다.